네, 안녕하십니까. 신백군 정익학당 밝은 도움 주는 교육을 하겠다는 학당을 하겠다는 신백군 훈장입니다. 자유시장 수호 의병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자유시장연구원과 바른청년연합의 북콘서트 좋은 책입니다. 권력과 진보, 대란 아세모글로 사이언 존스 공동 저자한 전반부 1장에서부터 5장까지 신백군 제가 하겠습니다. 자, 기술과 번영을 둘러싼 천년의 암투, 그 천년 동안의 역사를 아주 세밀히 분석을 해서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두 저자입니다. 두 분 다 공동 저자가 노벨 경제학상을 작년에 2024년에 수상을 했습니다. 권력과 진보, 파워 앤 프로그레스. 네, 권력과 진보는 한번 우리 정익학당에는 우리 초, 중, 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또 어르신을 대상으로 4개 국어를 우리가 공부를 해보자. 권력과 진보를 4개 국어로 한번 해줘. 하면은 챗GPT가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파워 앤드 프로그레스. 니혼고, 일본어로는 겐노 굿도 신포, 겐노쿠 뭐뭐와 신포. 중원, 중국어로는 치안위 진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자, 부모, 조부모 3대가 같이 공부하는 동시학습석을 탈고를 했습니다. 이제 책을 인쇄를 지금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저자 두 분 다 아주 취식의 최고층, 아랫 모글루는 MIT 최고 교수직 인스티튜트 교수고, 사이먼 존스도 IMF 수석 경제학자 출신, 두 분 다 공동 저자하면서 202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였습니다. 이 책에 대한 찬사가 아주 좋습니다. 이 저자들은 책에서 지배적인 계층, 권력자 엘리트에 설정되는 비전에 도전하고 테크놀로지의 발전을 취한 풍요를 일부가 아닌 모두가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는 사회 권력 기반이 재구성돼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과 발전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지 않는다. 그걸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멋진 신세가 펼쳐진 것인지 결정이 된다. 아주 고민을 많이 한 저자들의 그 고뇌가 읽혀집니다. 책 속으로 내용들은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쭉 한번 읽어보시되, 중요한 내용, 인류가 성취한 기념비적인 기술 진보에 너무 속지 말아야 한다. 공유된 비전은 우리를 더 빠뜨릴 수 있다. 기업은 경영진이 판단하기에 수익을 가장 크게 높일 수 있다고 여겨지는 쪽에 투자하게 된다. 그냥 수익이 골고루 가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그 레셉스라고 하는 운하를 설계하고 시공했던 레셉스가 이제 많이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야망도 있었고 프랑스 사람이죠. 그런데 수혜주는 성공했는데 파나마에서 파나마의 비전이 없으면 테크놀로지도 아무것도 없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사례로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료는 PDF 파일로 우리 북콘서트 카톡방에 공유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고, 또 이 영상 동영상에도 링크로 되어 있으니까 동영상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링크를 다운로드해서 책 보시면 되겠습니다. 발제제가 아주 자세하게, 발제 자료는 자세하게, 또 설명은 간략하게 30분 이내로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출판사 서평에 보면은 AI 발전은 저절로 모두에게 금빛 미래를 갖다 주지 않는다. 진보라는 환상이 당신의 눈과 귀를 막고 있다. 이걸 해서 우리가 더욱더 잘 미리서부터 이렇게 골고루 공동의 번영이 될 수 있도록 해보자. 공유된 번영은 우리의 선택에 달렸다는 권력이 조준한 협소한 비전에서 공유된 번영으로 나가야 될 날카로운 제안을 하게 되는 책이다. 추천 평어는 우리 지난번에 총균세 제레드 다이아몬드 공부한 책입니다. 마크 샌델 정이란 책 많이 팔아먹은 사람입니다. 앵거스 디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니얼 버거슨 좋은 책입니다. 목차는 전반부는 1장서부터 5장, 후반부는 6장서부터 11장 이렇게 되겠습니다. 저는 항상 발제할 때마다 지만원식 독서법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만원 박사는 독서 방법을 몇 10페이지를 읽으면 책을 덮고 이 10페이지에서 저자가 내게 무엇을 전달하려 했는가에 대해서 상상을 해본다. 다큐소설료로 이 책을 보고 싶으신 분은 신백군 정익학당에 가입을 하시면은 이 책을 택배로 공짜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 보니까 사진이 많이 있어요. 사진이 32장인가 있는데, 사진마다 레셉스 이렇게 사파가 있는데, 위대한 문화 건설인 제레미 벤담의 파노티콘 감옥, 이거 전체를 이렇게 감시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만들었던 것이 의미했습니다. 이게 이 책에도 많이 나옵니다. 이 수력으로 한 직물 공장. 근데 이것을 만들어서 또 노동 착취가 또 그렇게 심했다고 합니다. 영국 하드펀드 올세인트 노동구민원의
재분소였는데 너무 고생을 했는데 여기 보면은 사진 설명란에 몸을 갈아 넣어가며 곡식을 야 이거 무슨 말이냐 노동자들이 자기 몸을 갈아 넣어갔다는 거냐 깜짝 놀라가지고 제 비서엔 충직한 신의 비서 신비서에게 야 이거 봐라 너 이 책 봐라 이 책 봤는데 이게 뭐냐 야 이게 몸을 갈아 넣어가면 뭐냐 그러니까 이 신비서가 그렇습니다. 실제 노동자의 몸에 물리적으로 갈아 넣었다는 게 아니고 극한의 노동 환경을 강조하는 비유적 표현입니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조명기, 예, 면화를 씨를 바르고 면화를 따는 거. 이게 또 톱니바가 있는데 호환성 부품. 조지 스티븐이 설계한 기관차, 기관차명이 로켓입니다. 빨리 간다 거예요. 기관차 경주대회에서 세상을 휩쓸고 이게 그 조지 스티븐스의 기관차로 해서 만든 차고 그렇습니다. 자, 템즈강으로 인간이 오염물질이 다 버려지니까 감염병이 발생하죠. 감염병. 우리 옛날 한강이 오염됐던 게 생각이 났습니다. 조지프 바잘게트가 런던 하수도 정책을 이렇게 설계하고 했습니다. 낙농제품 공장 사파 이 시간에 보면 제가 어릴 적에 우리 마을에 방앗간이 더블이야 한 동력이 동일량 구동축에 서 밸브로 다 연결되는 거 그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헨리 포드의 아주 분업하는 거 사진이고 미국의 자동차 공장에서 쉬는 시간에 전 노동자분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편안히 앉아서 책도 보고 쉬고 있다. 미국의 항공 관제사 파업이 있었죠. 1981년 레이건 대통령에서 진압이 된 사건. 자, 이게 런던의 항만에서 노동자가 짐을 한 번에 한 개씩만 나르고 있는데 오늘날의 부두에서는 노동자 한 명이 크레인 한 대가 수많은 컨테이너를 그냥 한꺼번에 나르고 있다. 1959년, 59년 참 제가 5살 때에 IBM 컴퓨터가 미국에 그랬습니다. 2002년 포르쉐 공장에 여기는 전부 다 로봇이 자동차를 만드는다. 단지 장갑 낀 노동자 한 명이 지켜보고만 있다. 트링의 암호 해독기 모형 사진입니다. 산업혁명에 대한 거. 음식물을 소화시킬 수 있는 기계 오리 상상도. 최초의 마우스 사진입니다. 그린 자동화. 노동자들을 감시하는 노동자 모니터링 시스템. 중국판 디지털 감시. 중국에서는 디지털로 전부 국민들을 통제한다고 합니다. 밀리 프리던 기업이 사회적 책임 이윤을 늘리는 것이다. 그랬고 랠프 네이더 거대 기업이 제약받지 않고 저지른 행동은 스스로는 제약을 부과할 줄 모르는 기업이 금권 귀족 정치에 우리의 민주주의를 복속시키는 민주주의가 위협하다. 테드 넬슨 민중의 컴퓨터 권력을 앨런 머스크죠. 로봇이 모든 일을 우리보단 잘하게 될 것이다. 자, 프롤로그의 진보란 무엇인가? 기술 발전이 사회적 제도와 구조에 의해 이득이 편향적이 되고 사회적 불평등을 야기한다. 그 중요성에 대해서 이 책을 쓴다 하는 내용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제1장을 보겠습니다. 제1장은 테크놀로지에 대한 통제 부분인데 테크놀로지, 임금, 불평등의 관계에 대해 과거와 현재 사례를 말해주는 무엇인지 그리고 혁신을 공유된 번영의 복마에 이끌려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그것을 탐구를 해본다. 1장은 전체를 시작을 하는 거였습니다. 진보의 밴드웨건이 뭔가? 밴드웨건이라는 거는 밴드, 우리 브라스 밴드 음악, 웨건은 마차, 악대차를 의미하는데 축제나 퍼레이드에 밴드 차가 가면은 사람들이 이거 뭐지? 따라간다는 그런 뜻이에요. 진보의 밴드웨건, 그 따라간다는 식으로 기술이 발전하면 그냥 따라가긴 따라가는데 소득은 골고루 안 간다. 자동화의 우울, 미래의 공장을 예상하면은 딱 한 사람과 개만 있다. 왜? 그 한 사람은 개밥 주는 일을 하고 또 개는 뭐냐? 그 사람이 기기에 접근해 못하도록 금지하는 우스갯소리지만은 그만큼 자동화는 생산성을 증가시키지만은 동시에 노동자의 고용을 위협하는 것이고 이런 거를 그리고 자동화된 기술로 노동자의 임금과 생활 수준이 하락되는 것이고 자동차의 방향이 노동의 적대적일 경우 사회적 갈등이 심화가 된다. 참 보면서 이거 너무 좌파적인 생각 아닌가 하지만은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노동자의 권력이 중요한 이유는 프로스포츠팀 선수들이 전에는 그냥 회사에서 구단에서 하자는 했는데 지금은 협상력을 높이는 방안으로 해서 수익도 배분을 하자 이렇게 압력을 놓고 있다. 그렇게 해야만이 된다. 낙관해도 좋지만 단서가 있다. 어떻게 여기에서는 비전을 가졌는지 좋은 소식이 될 수도 있고 나쁜 소식이 될 수도 있다. 테크놀로지가 좋은 방향으로 하면 좋게 되는데 이 중국 공산당은 통제 방식으로 활용이 되고 있다. 그래서 저자들은 역사적 사례를 통해서 기술 발전 방향의 중요성을 강조하겠노라 그런 뜻이었습니다. 이번 것은 불이다. 초기 인류의 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인간 사회를 엄청나게 반복시켰다. 그 중에서도 AI 인공지능은 인류의 모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불의 발견이
우리 인간 사회에 제공한 역사적 사례를 비유를 하되 AI라든가 이런 것에서도 강력한 변화의 가능성과 위험성이 있다라는 것을 경고하려고 한다. 그래서 이 책은 11장까지의 장별로 어떤 것을 하겠다는 내용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즉 어떤 비전으로 테크놀로지를 진보시키냐가 관점이다. 그랬었습니다. 다음 2장 운하의 비전. 운하. 수에즈 운하. 서양에서는 우리는 동양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레셉스는 프랑스의 많은 지지를 굉장한 설득력으로 했습니다. 그 이유는 레셉스는 수에즈 운하가 대대적으로 성공한 경험이 있었다. 서구 열강이 동양 진출을 야망을 표현하는 책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본의 유토피아. 프랑스의 사회 개혁가 앙리 드 생시몽은 진보에는 올바른 리더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모든 계몽된 국민, 재능 있는 사람의 가장 높은 사회적 지위가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운하 건설 프로젝트가 이상적 투자 대상으로 부상을 하면서 주식을 투자를 하고 하니까 자본과 대중 참여의 상호작용을 강조하게 됐다. 레셉스가 비전을 발견하다. 1834년 레셉스는 나폴레옹 원정대가 고대의 홍해와 지중해를 이었던 운하의 풍적 발견 내용을 읽게 돼가지고 이 수에즈 운하가 모든 영예와 수익 모두 받을 수 있구나. 아이디어의 매료가 됐다. 그래서 레셉스는 기술적, 정치적 비전을 통해 사람을 설득하고 참여하는 유도를 했고 비전의 중요성도 부각을 했다. 레셉스의 카리스마 비전의 중요성을 저자들은 강조를 하고 있다. 4절 평범한 사람들의 소소한 지분을 구매하다. 영국 신문들은 레셉스 뭐야? 프랑스 레셉스 그냥 소소한 사람들의 지분을 구매하는 걸 꼬셨다.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레셉스가 하는 수였다. 즉 프랑스의 전문직 종사자들의 지지를 받았고 그 자금을 모아서 했고 이집트도 또 수에즈 운하에 전부를 걸었다. 일반 시민들도 운하 프로젝트 주식을 소액으로 매입을 했다. 엄밀히 그들이 강제 노동을 하고 있다고는 말했다. 영국, 프랑스, 이집트 간에 다 3국 간에 갈등이 있었다. 재능 있는 프랑스인들 비전의 불은 그 불을 지피는 연료는 낙관이었다. 낙관. 레셉스의 낙관의 핵심은 테크놀로지와 프랑스의 재능 있는 사람들이 늘 문제를 해결해 주라는 믿음. 그래서 펄보렐, 알렉산드로 라발레이가 준설 회사를 세웠다. 두 사람이. 그래서 수에즈 운하가 성공하게 됐다. 실제 파나마들이 중앙 아메리카를 갈라지러 운하를 뚫는다는 아이디어는 적어도 1513년까지 거슬러 올라가 수 있는 유럽의 오랜 꿈이었다. 오랜 꿈. 그래서 수에즈 운하를 성공을 했는데 그럼 파나마도 해야 되지 않냐? 파나마. 나중에 또 나온다마는 레셉스가 한 파나마는 중간에 실패했습니다. 또 미국은 파나마보다는 니카라가 경로를 강하게 주장을 했다는 내용도 이 책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8절 행복한 신들의 시기심을 깨우다. 파나마 운하 첫 번째 공모로 조달된 자본 너댓 배가 풀어야 돼. 돈이 많이 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파나마는 실패했다. 그러니까 레셉스에 대한 신뢰도 무너지기 시작을 했다. 또 9절 차그레스 강의 죽음들. 이 파나마 운하를 공사할 적에 황열병 나왔는데 레셉스는 부인했습니다. 그 황열병 말이야 이미 감염된 상태로 오게 된 거였어. 그런 식으로 했죠. 파나마 운송의 과정에서 아주 치명적인 실패 사례를 저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절 아메리칸 스타일의 파나마. 미국의 엔지니어들은 미국의 큰 넓은 땅에 철도 건설하는 경험을 가지고 굴착 실력, 준설 실력, 물류 실력들을 최적으로 조직한 아이디어가 있었다. 그래서 미국이 레셉스가 실패한 파나마 운하 프로젝트를 인수하면서 관리 방식을 전환했고 철장 관리, 위생, 조치, 공학적 실용성 대부분 효율적으로 개선했고 미국식 접근법으로 성공적인 결과와 이전 프랑스와의 실패가 있었다. 11절 비전의 덫. 레셉스는 카리스마도 사업가적 안목도 야망도 있었다. 프랑스 권력적 연줄도 있었고 이집트 당국의 지지도 있었고 다 있었지만은 그 비전은 가시범위를 제한하는 왜곡된 렌즈가 됐다. 진보의 이름으로 사람들이 부과된 재앙이 살해했다. 그래서 파나마 운명은 1914년 미국이 인수를 해서 미국에 의해서 완공이 됐고 1999년 파나마가 운영권을 파나마 정부에다가 이양을 합니다. 요즘 트럼프가 그럼 미국이 다시 해야겠어. 그렇게 나오는 것이 이런 사실이 있고 파나마에 대해서 중국이 이제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저도 이 책을 보면서 세계 3대 운하가 코린트 운하, 수에즈 운하, 여기 파나마 운하. 코린트와 수에즈 운하는 이렇게 멀리 돌아갈 거를 이렇게 싹 들어올 수 있고 파나마 운하도 이렇게 할 수 있다. 다음 3장 설득 권력. 설득할 수 있는 힘. 이것이 핵심적인 역할이다. 진보의 방향은 사회가 어떤 비전을 따르는가에 좌우된다. 파나마 운하의 재앙을 야기한 것은 레셉스의 비전이 너무 이것에 오만적으로 했다. 설득력이 없었다. 그래서 1절 제목이 감히 짐을 쏘고자 하는 자 있다면 자 짐이 여기 있노라. 이게 누가 한 얘기냐? 나폴레옹이
1815년 엘바섬을 탕출하면서 체포하려고 온 군인들에게 야 내가 너희들 황제 아니냐. 그래서 자 치맥이 있노라 하니까 전부 그 옛날 병사들이 나폴레옹을 존경해서 아 황제 폐하 만세 만세 해가지고 나폴레옹 설득의 힘 덕분에 이렇게 된 것이 있다. 설득의 힘은 위대하다. 2절 머리 꼭대기의 월가. 예. 미국도 그 금융 브라더스의 그 파산이 있었죠. 그러면서도 과학 권력, 정치 권력, 경제 권력 다른 사람들 설득하는 능력이다 이게. 그래서 그 미국의 금융기관, 대형 금융기관들은 야 우리가 망하면 미국 전체도 다 망해. 그러니까 우리들이 좋은 거는 전체 좋은 거야. 그래서 그 아이디어 힘, 의제 설정 힘을 가지고 많은 구조 자금을 이렇게 받았다. 그 두 가지는 아이디어 힘과 아이디어 힘과 의제 설정 힘입니다. 아이디어 힘은 이 아이디어라고 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으면서 딱 맞는 맥락에서 확신을 가지고 표현된다면 더욱 좋게 된다. 4절 이것은 공정한 시장이 아니다. 아이디어 시장 개념의 더 큰 문제는 사람들의 눈에 어떤 아이디어가 타당하다고 보이는지가 사회의 권력이 어떻게 분배되는지 영향을 받는 데 있다. 시장 권력자들의 이익과 편향된 구조에서 군영이 되고 경제적 불평등과 권력 집중이 그 문제다. 불공정한 시장이 지속된 이유로 저자들은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5절 의제 설정 질문을 던지고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선택지에 무엇이 포함되지 말아야 될지 정할 수 있는 사람은 대중의 담론의 모양을 잡고 대중을 설득하는 데 막강한 영향력을 갖는다. 6절 은행가들의 의제 금융기업들이 너무나 큰 손실 도산할 지경 망하게 두기엔 너무 크다. 이 카드를 썼다는 것이죠. 이 아이들을 믿은 정책 결정자 정치인들이겠죠. 그 거대해진 금융기업을 망하게 두면 큰 것이 난다. 이 아이디어를 믿게 됐다. 대마불사라든가 금융시스템 보험은 은행가들의 정치 영향력은 강화가 됐다. 7절 아이디어와 이해관계 위기 직전과 위기 동안 월가에서 벌어진 수책들을 보면은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 이해관계를 관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이디어와 경제적 이해관계에 밀접한 상호작용이 강조가 되었고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것이고 권력이 중심이 된 아이디어는 특정 이해관계에 유리하게 특정 이해관계 사회적 신념과 개인적 이해관계가 결합된 사례를 책에서는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8절 게임의 규칙이 당신을 억압할 때 미국에서 남북전쟁 이후에 벌어진 이런 의제 설정력의 중요성을 잘 보여준다. 의제 설정력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있느냐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당시에 열렬한 노예제 폐지론자들이 있었고 이것이 오래도록 고질적이던 문제를 없애주는 것이 되었다. 제9절 제도의 문제다. 재건시대 이후 흑인들이 상황이 왜 그렇게 안 좋게 돌아갔는지 이해하려면 경제적, 정치적 권력과 그 기재에 있는 경제적 정치를 제도를 이해한다.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 제도로. 사회적 불평등, 권력 집중 근본 원인은 제도의 문제다. 제도가 특정된 이익을 지속적으로 보호하고 강조한다. 제도 개혁 없이는 진짜 변화가 안 된다. 예, 우리도 이거를 많이 수긍하고 공감하고 그래서 우리 투표를 잘 해야 되겠습니다. 설득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통치자가 절대적으로 잘못된 행동을 하는 사례는 역사에서도 오늘날 적지 않게 보여진다. 예, 대한민국 국회가 지금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마찬가지. 난 이 절을 읽으면서 그 생각만 났습니다. 11절 비전과 테크놀로지를 선택하기. 사회적 권력은 진보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특히 중요하다. 기술 발전, 비전 선택이 권력 구조와 밀접하게 연관이 된다.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한 기술 선택의 필요성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 여기에 민주주의가 관련이 있는 이러한 목적을 100% 확실하게 달성할 수 있는 모양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민주적 정치 제도는 결정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민주주의가 설득 권력의 독점을 막고 불평등 완화에 도움을 준다. 민주제도의 중요성과 설득 권력의 분산 효과를 강조를 하고 있고 민주주의가 사회적 번영을 촉진할 수 있는 이유를 저자들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비전은 권력이고 권력은 비전이다. 현재의 비전을 분석해 이것이 유발하는 비용을 드러내고 테크놀로지의 미래에 대해 지금과 다른 대안을 보여주는데 더 많은 담론과 관심을 할애해야 된다. 네. 자, 제4장은 비참함의 육성. 접근 방식의 주요 개념을 신석기 시대 정착 농경의 시작에서부터 중세와 근대 초기의 토지 운영과 생산 방식에서 벌어진 주된 변화에 이르기까지 쭉 신석기 농경 근세 이르기까지 농업기술 진화 과정에서부터 이 저자들은 다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배운 거 보니까요. 수도원 1980년 전체 나라 전체 농지의 3분의 1을 수도원 종교가 가지고 있어요. 왕은 6분의 1밖에 없어. 교회가 가지고 있어. 그리고 수도원이요. 가축, 양 어마무시한 마리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다 농민들이 소장 내지는 노예와 같이 키워줬다. 1절 종교 교단의 사회 신분 질서의 사회. 왜 농민들은 운명을 참고 견뎠을까? 그렇게 노예생활을 하면서도. 왜 경제의 생산성이 높아지는데도 왜 농민들은 대부분이 농민이었으니까요. 장시한 노동, 악화되는 건강을 참고 있었을까? 그건 왜 그러냐? 중세사회에 폭력이 사용에 특화된 귀족이 있었다는 거. 종교 귀족, 신분 귀족, 종교와 신분제는 철저히 구조화가 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까 종교 권력과 신분제도가 귀족, 사회적 불평등을 정당하게 유지되고 사회적 노동자는 비참한
유창함이 지속이 되었다. 예, 공감이 됩니다. 2절 부서진 밴드웨건. 영주의 방앗간은 영주들이 방앗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전체 곡물과 직물을 처리를 했는데 그 사용료 누가 결정하느냐? 영주가 결정하는 거예요. 시장 상태가 아니고. 농민들이 방앗간을 사용하지 않고 집에서 곡식 처리하는 것도 금지예요. 왜? 영주가 그걸 금지시켜버렸어. 무조건 영주의 방앗간을 이용을 하도록. 테크놀로지가 이런 경로를 따라 도입되게 되면은 경제적 불평등, 권리 분쟁이 심화가 된다. 자유시장 체제가 되지 않고서는 안 된다. 우리 오정근 자유시장 경제원장 바른청년연합의 활동이 중요한 점이 저기서 생각이 났습니다. 3절 강압과 설득이 시너지. 수도원정은 허버트라는 사람이 풍차 사업을 했는데 풍차를 폐쇄할 것을 명령해요. 왜? 수도원 방앗간과 경쟁되기 때문에. 참 나쁜 사람들이죠. 나쁜 사람들입니다. 북한에서 뭐 개인 장사 못하게 하는 거나 마찬가지겠죠. 강압적 권력과 종교 설득이 결합 중세 사회를 유지했고 사회 전체의 발전이 아니라 권력 유지가 목표다 이게. 북한 김정은이가요 대한민국의 세발운동에서 잘 사는 거 다 알아요. 근데 북한에서 왜 아니냐? 북한 주민들 잘 살게 하면 되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박정희 은혜를 무시하고 대들듯이. 그걸 김일성이가 안 겁니다. 4절 멜서스의 덫 중세의 생활 수준이 다른 정체가 되었습니다. 또 다른 해석은 토마스 멜서스 이론의 뿌리가 되는데 메서스가 유명한 우리 어릴 때부터 배웠던 거. 인구는 기하급수죠. 반면 생산은 산술급수죠. 그렇게 하면서도 비참한 중세는 제도화된 종교교단 신분제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다. 기술 발전이 있어도 빈곤과 비참함이 극복되지 않은 것이 다 메서스의 뜻이다. 농경이 원죄, 장자쿠 루소를 따라 풀타임으로 땅을 경작하기 위해 정착 생활을 시작하는 것이 인간 사회의 원죄다. 참 이 부분도 이게 아주 역설적으로 참 아리송했습니다. 이게 인간 사회가 발전하긴 했는데 결국은 발전하다 보니까 지배자가 있고 피지배자가 있고 노예제가 있었더라. 그러지 않을 적엔 전부 자유롭게 그냥 채집, 수렵해서 살았는데 즉 지배층이 농업기술 통제하에서 이득을 독점하게 되더라. 6절 곡식의 고통. 풀타임 농경은 여성이 그 여성들이요 곡식을 가는 것 빠는 것 때문에 관절염 흔적이 있고 그러겠어요. 아동 사망률도 농경 사회가 많았고 두드러지게 남성이 더 힘이 있으니까 그랬습니다. 노동 착취 구조가 생긴다. 노동 착취 구조. 그래서 일반 농가들의 삶의 질을 악화시킨다. 피라미드 체제. 파라오의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피라미드. 그러니까 이 피라미드를 지은 거 보면은 그 국민들 그 피라미드 건설한 후생은 복지시설로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무덤이니까. 근데 이 저자들이 연구한 것을 보면은 그때 당시에 숙련 피라미드는 실력이 있는 장인들을 위해서 잤는데 임금도 아주 셌대요. 품도 셌고 근데 식사도 아주 좋았고. 그럼 이런 사람들에게 좋은 임금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 재원은 뭐냐? 이거는 다른 데서 농민들의 노동력을 쥐어짜서 확보한 인류 생산량으로 이 사람들을 줘가지고 결국은 무덤 하나 만들면서 어마무시한 농민들이 노동력을 착취당하더라. 8절 한 종류의 근대화, 사회 경제적 불평등이 커진 것은 청동기 시대에 새로운 농업기술과 군사기술이 도입되면서부터이다. 농업기술, 그러니까 이게 그 기술을 장악한 군대도 지배층을 장악한 그런 데서 되고 나머지는 더 비참해지더라. 9절 야만적인 조명기, 아까 조명기. 미국 경제사에서 일라이 휘트니와 토마스 에디슨, 일라이 휘트니는 토마스 에디슨이 더불어 창조적인 혁신가로 뽑힌다. 흑인에 대한 폭력과 가혹한 처벌은 조명기가 남부의 광대한 영역을 경제 가능한 땅으로 열어져. 그러니까 조명기가 생기니까 생산을 많이 하면은 돈을 엄청 벌 수 있는데 그건 조명기 사업을 하는 사업이고, 목화를 재배하는 흑인들은 노동자가 되더라. 노예가 되더라. 기술 발전의 어두운 유명계 인간 존엄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이 책을 보면서 참 많은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10절 테크놀로지로 슬픔을 수확하다. 19세기 미국은 러시아의 볼셰비키 혁명, 로마식 혁명과 비슷한 점이 없어 보일 것이다. 하지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의수수할 정도로 유사한 점이 있더라. 그러니까 러시아는 소련으로 됐고 미국은 그래도 자유시장주의가 됐다. 11절 근대화의 사회적 편향, 테크놀로지 혁신과 변화는 늘 있었고 무엇이 누구에 의해 달성돼야 하는지 의사결정은 늘 권력을 쥔 사람들이 있다. 늘 국회 권력을 쥔 더블당에 있다. 5장 중간 정도의 혁명. 이거는 산업혁명을 이야기한 겁니다. 세계 역사상 가장 중요한 경제적 전환이라고 할 수 있는 산업혁명을 재해석한다. 1절 뉴캐슬의 석탄 운반하기. 이게 프로젝트 시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인물이 조지 스티븐스입니다. 왜? 철도의 아버지. 어마무시한 수송 능력을 보여줘요. 운송기술 혁신이 산업구조를 재편성입니다. 2절 과학 출발선을 박차고 내달릴 준비를 하다. 장기간의 과학적 혁신이 유럽에서만 벌어진 것도 아니었다. 1500년에 중국은 유럽보다도 훨씬 앞서 있었다. 1700년까지도 중국이 세계를 선도했다. 송나라, 특히 창조적인 시기였다. 여기에 화약, 물식의 나침반은 아주 서양보다 앞선 동양의 발명품이라고 유명하죠.
과학혁명이 산업혁명의 근본적 기반을 형성했고 과학적 발견과 기술적인 산업발전에 핵심적 기여를 했고 혁신적 아이디어 지식이 빠르게 산업화에 연결이 된 거는 맞다. 그런데 왜 영국이 했냐? 왜 영국이 했냐? 뭐 여러 가지 이론이 체계는 설명해. 뭐 지리적 경제적 지리적 조건이 유리했다고 보니까 그럼 다른 데도 그런 조건이 있는데 이것만은 아니다. 이제. 해외적 건설에 맹렬히 나섰다. 영국은. 그리고 해군력을 강화했다. 또 이것만도 아니다. 애담 스미스가 말한 자유방위 영국 경제 성장에 중요했다는 등등등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었다. 여러 가지가 전체 어우러져서 미국 영국에서 일어난 것이다. 영국에서 영국 특유의 제도적 유연성이고 유럽 내 다른 나라의 비교를 통해서 영국만이 특별한 것들의 이런 것들이 있었다. 4절 개천 용돌의 나라. 영국이 다른 나라들과 차이를 보게 된 것은 개천 용돌의 개천에서 용난다. 혁신과 새로운 테크놀로지 도입에 결정적 역할한 주역이 중간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에서 중간적인 부자도 생기고 부호도 생기고 혁신가도 생기고 그렇게 할 수가 있었다. 5절은 해체라는 절인데요. 월리엄 해리슨 성직자인데 여기에서 잉글랜드 사람들의 네 종류 신사가 있고 도시민이 있고 자영농이 있고 그다음 노동자 농민 네 종류다. 근데 이게 1608년 명시혁명으로 적정점에서 해체가 됐다. 그런 얘기였습니다. 기존 권력과 사회 질서의 붕괴가 혁신이 전제 조건이 돼야 된다. 새로운 것이 더 포용적인 것은 아니다. 영국의 산업은 비전의 혁명을 통해 떠올랐다. 이 비전은 소박한 출신의 정식 교육도 받지 못하고 물려받은 돈도 재산도 거의 없는 사람들의 촉진되고 설명이 되더라. 혁신의 방향과 기술 선택이 사회적 포용성을 결정하는 강조하고 있다. 지금. 자, 여기까지가 전반부 1부터 9장. 다음 6장에서 11장은 우리 이예준 선생님이 하도록 되겠습니다. 발제자 신백훈이 전반부를 발제하면서 느끼는 감정입니다. 감상입니다. 불평등, 불안정, 편량, 편중 이거에 대해서 저자들은 많이 분석을 했고 또한 그것이 장애가 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유교 철학을 공부한 발제자 입장으로서는 어느 구절이 해당이 될까? 논어에 자활, 불한과의 환불균이요. 불난비인이 환불아니라. 즉 공장님이 야 백성의 수가 적음 걱정하지 말고 불평등을 걱정해야 된다. 가난함을 걱정하지 말고 불안정한 상태를 걱정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대학에 보면은 재치적 민선하고 재산적 민치라. 야 재물이 말이지 소수에게 한 곳이 모이게 되면 백성들이 고통을 받고 기분도 나쁘고 다 흩어져. 하지만은 재물을 골고루 분배하게 되면 백성들이 모여들어. 옛날에는 백성 숫자가 많으면은 부자 나라가 되는 거고 강국이 되는 것이니까 이 철학이 아주 중요하다. 기술 발전과 경제 발전이 특정 집단에게 편중되지 않고 사회 전체에 골고루 분배될 때 진정한 진보와 번영이 가능하다는 교훈과 일치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권력과 진보 전반부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